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의 박기웅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생식 세포의 형성 과정을 이제 보는데요. 우리 인간의 정전 안자 형성 과정이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해 아니지 감수 분열 말고 이제 체세포 분열, 그지? 체세포 분열. 이제 이번에 감수 분열에 대한 얘기 좀 하자. 감수 분열. 감수 분열이 이렇게 두 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다고 치자. 두 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어. 그러면 먼저 분열이라는 게 항상 기본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뭐가 일어나야 되면 이제 복제라는 게 이제 일어나야 돼. 복제. 그래서 복제. 그래서 상동 염색체 두 쌍만 내 그린 거야. 한 쌍, 두 쌍. 됐지? 그러면 복제 이렇게 되겠지. 복제가 되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떨어져야 돼. 얘네들이 떨어져야 돼. 왜냐하면 지금 감수 분열이라는 건 EN에서 N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EN에서 N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가 뭐라고 그랬어? 상동염색체 수라고 그랬지. 그럼 상동염색체가 두 개 있는 데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서로 떨어져야 돼. 이렇게. 얘네들이 떨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돼. 알겠니?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상동염색체가 떨어져야지 솔로가 된다. 이게. 자, 둘이라서 행복하다. 베프, 절친이라고 생각해. 자기랑 똑같은 놈이 둘이 있다. 얼마나 좋아. 친구가 있다는 얘기. 얘는 솔로가 되는 거니까 슬퍼. 새드해. 상당히 sad and sorrow.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 하여간 lonely night. 오케이. 외로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둘이니까 EN이지? EN이고 얘네들도 복제된 상태야. 복제된 상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이 떨어지면 되지. 그럼 둘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네들 헤어지는 거야. 우리 헤어진대. 정말? 안 돼. 그러면서 얘네들이 붙어. 이와 같이 접합을 해. 두 개의 염색체가 이렇게 붙어. 그러니까 감수분열의 특징이야. 감수분열의 특징. 이렇게 상동 염색체 두 개가 접합을 해서 붙는 거. 자, 붙어서 생긴 이 염색체 있지? 요거를 두 개 더해졌다. 더할 것 같아서 이가 염색체 또는 염색 분체가 몇 개냐면 4개니까 4분 염색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가 염색체 있지? 이가 염색체 또는 4분 염색체가 몇 개 생기냐면 23개가 생겨. 알겠지?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해서 23쌍 있고 그 23쌍이 붙으니까 붙으면은 한 개가 되니까 23개의 4분 염색체 또는 이가 염색체가 존재하는 거야. 알겠니? 됐지? 다시. 여기 EN 이꼴 얼마? 46. EN 이꼴 얼마? 46. 염색체 수, 핵상은 EN, 그 다음에 염색체 수 46. 그 다음에 염색 분체 수 써볼게. 자, 염색체 수. 그 다음에 염색 분체 수. 자, 46개지? 얘는 몇 개야? 92개가 되지.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잖아. 염색 분체로 따지면, 그지? 맞잖아.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지? 자, 그래서 92개 염색 분체로 따지면.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헤어진다고 그랬지? 자, 방추사가 이제 붙어. 방추사가 이렇게 붙어서 얘네들이 붙어. 이렇게 접합이 돼. 얘네들 접합. 접합됐다가 떨어져.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떨어지면은 이제 솔로가 되는 거야. 솔로. 슬퍼? 슬퍼. 솔로. Are you sad now? Yeah. 자, 요렇게. 알겠지? Yeah.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N이 되네. N 이꼴로 23이 되네. N 이꼴 23. 염색 분체 수는 46개가 되겠지. 염색 분체 수는 46개가 되겠지. 이게 이제 23개 아니야. 이런 게 23개잖아. 그럼 하나, 둘, 셋, 넷. 알겠지? 23개가 두 개씩 있으니까 46개. 염색 분체로 따지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감수제 1분열이야. 감수제 1분열은 뭐가 떨어졌냐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거다. 알겠지?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요거 두 개 일로 왔고, 요거 두 개 일로 왔어. 그 다음에 이제 감수제 2분열. 두 번째 분열이다. 자, 감수제 2분열.
염색 분체가 떨어진다. 염색 분체. 여기는 상동 염색체가 떨어졌고 1분열일 땐 여기는 염색 분체가 떨어져. 염색 분체가 떨어지면은 핵상의 변화는 없어. 그냥 n = 23 그대로야. 그다음에 염색체 수 23개, 염색 분체 수도 23개 그대로. 그래서 하나, 솔로인 게 23개씩 있는 거야. 솔로인 게 23개. 됐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감수제 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감수제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그래서 감수제 1분열은 2n에서 n 되는 거고, 감수제 2분열은 n에서 n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형 분열이라고 그래요. 형질이 달라지지. 왜냐면은 대립전자 상동 염색체가 떨어지니까 아까 여기 라지 A라고 치고 여기 스몰 a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라지 A가 오게 되는 거고 여기 스몰 a가 오게 돼. 오케이? 상동 염색체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마주보는 곳에 있는 대립전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립전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얘가 갖고 있는 대립전자가 뭐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달라요. 알겠어? 어차피 하나는 엄마가 준 거, 하나는 아빠가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대립전자가 분리됩니다. 그러면서 형질이 다른 놈이 나올 수가 있어. 라지 A를 귓불이 분리형, 또는 부착형, 아니면 혐알기 된다, 안 된다, 보조개 있다, 없다, 또는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이와 같이. 오케이? 그래서 형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형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이형 분열의 의미가 뭐라고? 감수제 1분열이고, 핵상 변화가 있으면서 동시에 상동 염색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립전자도 분리된다. 너무너무 중요해. 자, 다시 감수분열, 제 1분열. 1분열은 무슨 분열? 이형 분열. 2n에서 n 되는 거야. 뭐가 떨어지기 때문에? 둘에서 솔로가 되는 건 상동 염색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대립전자가 분리된다는 얘기야. 대립전자가 분리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감수제 1분열. 하지만 2분열은 여기 똑같아. 염색 분체가 떨어지니까 똑같은 놈이지. 염색 분체는 똑같은 놈이라고 했지. 복제된 놈. 염색 분체는 똑같은 놈이라고 했지. 복제된 놈. 그래서 라지 A 된다. 오케이? 그래서 똑같고 똑같아. 분열 결과 똑같은 놈 된다. 그래서 동형분열. 오케이? 아까 체세포 분열도 동형분열이었지. 2n에서 2n 돼서 똑같은 놈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동형분열이듯이 얘도 염색 분체가 떨어져서 완전 똑같은 놈 두 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얘 똑같고 얘 똑같다. 그래서 동형분열. 감수제 2분열이 동형분열. 알겠지? 자, 이놈들을 한번 그래프상에서 DNA 시기별로 세포 한 개당 DNA량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DNA량 그래프. 오케이? DNA량 그래프. 자, 또 12장이 또 세포들이 또 빨리빨리 쉬라고 그만 강의하고 좀 쉬라고 좀 외치고 있네요. 좀만 참아. 어허. 자, 제가 좀 아팠죠. 좀 아팠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던 누구야 이거? 기웅이 오빠가 지금은 이렇게 됐대. 아니 다들 이렇게 얘기해.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운동하셨어요? 운동을 해서 뺐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니네들한테 강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불쌍한 기웅이 오빠. 알겠지? 이게 열심히 들어라. 알겠지? 나의 이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진짜 내 강의는 말이요. 어디 가서 값어치로 따질 수 있는 강의가 아니요. 알았어? 어디 딴 데 가서 저 비싼 돈 내고 뭐 그렇게 듣는 강의 그런 데서 볼 수 없는 강의요. 자, 알겠지? 자, 다시. 이제 좀 진정했어. 자, DNA량 보자. DNA량 보면, 세포 한 개당 DNA 보면, 이 안에 이제 DNA들이 있는 거야. DNA. 그럼 여기 처음에 양을 2라고 하자. 2라고 해서, 복제가 되면은, 2배가 되지. 4가 되지. 그치? 2배가 됐다가, 감수제 1분열. 오케이? 감수제 1분열. 자, 1분열에서 이제 쪼개졌지? 그 다음에 또 2분열에서 또 줄어들지. 2분열에서. 그래서 2, 4, 2, 1. 2, 2배 됐어. 4, 절반 됐어. 2, 그 다음에 절반 됐어. 1. 그래서 처음에 DNA량의 절반이 되는 거야. 이게 감수분열이지. 이 감수분열의 의의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기, 그 다음에 여기 감수제 1분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수제 2분열. 그 다음에 핵상으로 표시해 보면은, 핵상으로는 여기가 EN, EN, N, N. 알겠지? EN, EN, N. 그 다음 그림으로는 그대로 이렇게 돼. 오케이? 그래서, 이름을 쓰면은 여기가 원세포, 여기가 제1 모세포, 여기가 제2 모세포, 몬세포, 자, 이렇게 돼. 그럼 정자부터 볼까? 정자. 정원세포, 제1정모세포, 제2정모세포, 정세포, 그 다음 변태 과정 거치면 정자다. 좀 띠꺼워도 변태. 그러니까 핵은 그대로야. 핵량은 그대로다. 얘하고 핵의 변화량은 없고 세포질만 줄어드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슬림해져서 날씬해져가지고 어디다 헤엄쳐가야 되냐면 난자까지 헤엄쳐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날씬해지는 거야. 세포질 다 제거하는 거야. 그게 변태 과정이야. 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얘기해. 변태 같은 거. 자, 변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자 만드는 과정으로 볼까? 난자. 난원세포, 제1난모세포, 제2난모세포, 난세포, 난자. 근데 주의할 거 하나만 만들어. 제1정모에서는 4개의 정자가 만들어지지만, 제1정모에서는 4개의 정자가 만들어지지만, 제1난모 하나에서는 하나만 만들어져, 난자가. 나머지 극체라고 그래. 이거 제1극체. 제2난모에다가 제1극체 있고, 그 다음에 난세포에다가 3개의 제1극체가 있게 돼. 알겠어?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조심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다르다? 시기적으로. 뭐가 시기적으로 다르냐면, 정원세포에서 제일 정모될 때 있지. 이거는 사춘기 때 일어나. 남자는 사춘기 때 일어나. 오케이? 자. 남자는 사춘기 때 일어난다. 여자는 태아기 때 일어나. 엄마 뱃속에서 벌써 난원세포로부터 제1난모세포 만들어 놓는 거야. 시기가 달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사춘기부터 이게 쭉 이어져. 그냥 사춘기부터 쭉 이어져 나서 계속 만들어. 죽을 때까지. 수컷들은. 1초에 1000마리. 1초에 1000마리. 알겠냐? 그리고 몸 밖으로 나가는 건 70일 전에 만들어진 거야. 방금 만들어진 게 따끈따끈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70일 전에 만들어진 거야. 알겠어? 그래서 니네들이 그 진짜 훌륭한 정자를 가지고 진짜 훌륭한 아기를 만들겠다 싶으면은 한 3개월 전부터 몸을 만들어야 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옛날에 사람들 이제 목욕 막 하고 막 굉장히 몸을 술 담배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70일 전부터. 그러니까 사춘기 이후에서는 이게 쫙 만들어. 70일 동안 만들어져 이 과정. 와. 태아기 그러니까 여자는요. 태아기 때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요게 이제 태어나면서 요게 있지. 그러면서 이 과정이 감수 제1분율이 난소의 옆원에서 일어나. 그리고 수정되면 이렇게 일어나. 무슨 얘기냐면 여자 걸 따로 그려볼게. 여자 걸 따로 그려볼게. 오빠 안녕. 오빠 안녕. 자. 자, 이게 뭐냐면, 난원세포. 2N짜리. 2N짜리 제1난모세포. 이거는 이제 2N에서 상동염색체 떨어져서 N이고, N. 이건 제1극체. 그 다음에 이건 제2난모세포. 정자하고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세포질의 불균등 분열이 일어나. 정자는 균등 분열. 왜 난자는 불균등 분열이 일어나냐면, 영양물질을 몰아줘야 돼. 왜냐하면 초기 난활할 때 수정돼서 수정단이 자랄 때 계속 분열할 때 영양물질이 필요하거든. 영양물질이 적으면 분열하다가 말어. 난활하다가 말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큰일 나지. 안 되지. 계속 자궁에 착상할 때까지 난활을 계속하게끔 영양물질이 많아야 되니까 불균등 분열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영양물질, 다시 얘기하면 세포질 또는 계란 노른자 같은 난황이라고 그러거든. 난황을 여기다 몰아줘야 돼. 제2난모. 그리고 얘는 난세포가 되고, 모양 잘 봐. 이렇게 혹 3개 달린 건 난세포야. 그럼 혹 3개를 뭐라고 그래? 제2극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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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N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난자. 자, 요게 엄마 뱃속에서 일어난다고 그랬고, 이제 태어나서 이제 사춘기 이후에 요 과정이 일어나잖아, 요 과정. 요 과정이 난소의 여포 안에서 일어나. 난소에서 이제 여포 안에서 요 과정이 일어나. 감수제 1분열이 일어나. 그 다음에 감수제 2분열은 배란된 다음에, 제2나무세포로 배란되는 거다. 제2나무세포로 배란된 다음에 수정 이후. 정자랑 만나야지만이 이 과정이 일어나. 감수 제2분열은 정자랑 만나서 수정된 다음에 일어나는 거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 이제 생식 주기 있지, 여성의 생식 주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할게. 거기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수정되고 있는지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생식세포 형성 과정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춘기 이후에 그 전까지, 사춘기 전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 13세, 14세? 난 모르겠다. 요즘에 여자들이 몇 살 때 사춘기를 겪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갈수록 빨라진다고 그러네. 자, 갈수록 빨라지는데 제가 사춘기를 겪었던 시절이 21입니다. 좀 늦었죠? 예, 좀 그래요. 예, 좀 순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애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랐고요. 예, 자, 옆집 형한테 애는 어디서 나와? 배꼽이 열리면서 나온단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순진무잡. 목자들은 천진난잡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생물 공부 안 했냐고요? 네. 그 부분은 빼놓고 했습니다. 왜? 저는 그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자, 어쨌든 간에, 난소의 여판에서 이제 사춘기 이후에 이제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13세, 14세 이제 중학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여자들이 FSH 나와. 여포 자극 호르몬 나오면 그때서부터 이게 만들어지면서 배란되고 그다음에 월경이 일어나는 거야. 뭐 초경이라고 그러지. 초경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배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LH라는 호르몬 이제 나중에 배울 거야. 황체형성 호르몬 때문에 배란되면 그다음에 정자 들어와서 수정되면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 거고, 수정 안 되면 이런 상태로 사라지는 거야. 분해돼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월경과 더불어서 몸 밖으로 배출되든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네. 우리들에게 이제 8페이지 좀 봐라. 8페이지에 그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이제 정자 형성 과정은 이제 증식 단계가 이제 여러분들 그 세정관 있죠? 정원세포로부터 계속 체세포 분열해서 늘어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이 정원세포가 증식이 안 되면 세정관이 점점 얇아져 버려. 세정관 벽이 얇아져 버려가지고 다 써버리면, 세정관 벽이 다 전부 다 정자가 돼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안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정소 있지? 그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점점. 알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정원세포가 증식해서 정자 만들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숙, 감수 제1분열, 제2분열 뭐 읽어보시면서, 근데 그냥 글자로만 읽는 거요. 생물에서 글자로만 읽는 건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무식한 짓입니다. 꼭 그림과 같이 공부하세요. 알겠지? 그림 보면서 얘기하세요. 보면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염색체 모양까지 알아둬야 돼. 알겠지? 그리고 하이탑의 장점이 뭐냐면요. 그림이 컬러로 꽤 이쁘게 나왔다라는 거. 돈이 좀 많이 들었겠다라는 거. 예, 좋습니다. 컬러가 참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봐주세요. 9페이지, 이제 난자인데요. 난자에서, EN이, 그 감수 제1분열 보세요. 그 증식은 태아 시기에서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를 여자로 봐봐. 안 돼, 그게? 자, 여자로 보면, 여기 이제 뭐가 있냐? 이제 그림 그리고 싶네? 여기다 그림 그리면 끝나죠? 예. 자, 이거 내 옷이 아니란다. 얘들아. 내 옷이면, 에잇! 다 보여주고 싶은데. 자, 여기 이제 난소가 있어요. 여자면 난소가 있는데. 응애! 하고 태어날 때요. 100만 개 갖고 태어납니다. 뭘? 제1난모세포. 나노세포는 엄마 뱃속에서 이제 제1난모세포 되고, 태어날 땐 100만 개 제1난모세포를 갖고 태어나고, 점점 자라면서 줄어들어. 계속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니네들 사춘기가 되면은 20만 개. 그게 남게 돼. 40만 개 남게 돼. 40만 개.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하나씩 꺼내서 쓰고, 이쪽 배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옛날에 박중훈이가 우리 선배입니다. 박중훈 선배님이 이렇게
이런 춤을 추지 않았나? 자, 그것이 바로 배란춤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자, 이쪽 한 자리 이쪽. 자,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50세 정도 되면 이제 갱년기가 오거든요. 이제 더 이상 폐경기요. 폐경기. 그때까지 한 500개 정도 써요. 500개 정도. 알겠죠? 예, 그래서 많이 남습니다. 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과배란 같은 걸 유도해가지고 이제 불임 부부들이 배란을 많이 하면은 이게 쓸 게 없어지지 않나요?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이제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넉넉합니다. 단 너무 오랫동안 애를 안 낳게 되면 여기 오래된 난모 세포들로 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만큼 좀 안 좋다라는 거 아까 내가 지난 강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거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감수 제1분열 과정은 제1난모가 제2난모 되는 건데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1난모 세포는 여포에 쌓여 있고, 보디가드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쌓아놓고,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면은 제2난모가 돼서 배란을 한다. 즉, EN에서 N 되는 과정을 통해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오케이? 상동염색체 분리돼서 배란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감수 제2분열은요, 그렇죠? 감수 제2분열, 이렇게. 요 하나의 제1극체가 2개 제2극체가 되고, 또 하나의 제2난모세포가 제2극체 하나랑 난세포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동형분열이고 N이 N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수분열 과정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10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와서도 배우고, 수능 특강에서도 배우고, BOB에서도 배우고, 하이탑에서도 배우고, 그렇죠? 생식을 너무 많이 좀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그 밑에의 9페이지 맨 밑에 개념 보충 보자. 난손의 생식세포의 수변화.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니까 그래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주의 팁이 있어요. 팁이 있으니까 출생 시에는 무슨 상태야? 이런 상태다. 감수제 1분열 딱 진행하려고 하는 찰나. 됐지? 그 다음 배란 시는 감수제 1분열을 맞추고, 자, 2분열을 딱 하려고 한 찰나. 요 얘기야. 1분열만 맞췄다는 얘기야. 알겠지? 감수분열이 완료된 상태로 배란되는 게 아니야. 감수제 1분열만 일어나는 상태로 배란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불균등 분열은 정자하고 다른 것이다. 정자 만드는 거하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10페이지 넘어가서요. 정자하고 난자의 그 형성 비교가 있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면은 뭐 쉽습니다. 균등분열, 불균등분열, 그 다음에 하나의 제1정모가 4개 만들고, 하나의 제1난모가 하나 만든다. 뭐 이런 차이 있고요.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이제 감수분열이니까 EN에서 N 되는 건 이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정자 형성 과정하고요, 난자 형성 과정이 있는데, 니네들 이거 그림 볼 때 무심코 보지 마세요. 예?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Seeing, thinking. 부대 상황이야. 동시동작. 알겠지? 생각을 하면서 보되 뭘 보냐면 염색체 모양을 봐. 알겠죠? 염색체 모양을 보면서 왜 EN이고 왜 N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EN인지 N인지 그거 잘 따져줘. Please. 부탁한다. 알겠지? 부탁해요. 그러면 공부가 끝나는 거야. 다시 10페이지의 내용 중요합니다. 지금 정자 형성 과정, 난자 형성 과정 그림으로 이제 마무리되어 있는데, 그 염색체가 2개, EN에서 EN 복제되고 나서 N 되고 하는 과정들 그림 있지?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그림이 어떤 모양인지, 염색체 모양이 어떤지, 여기 염색체 모양이 어떤지 니네들이 팍 와야 된단 말이야. N으로만 써놨잖아. 23개, 23개인데 여기 23개, 23개가 다르다고. 얘네들은 이런 염색체로 23개고 얘는 그냥 염색 분체가 떨어진 이런 걸로 23개라고. 얘하고 같은 23개지만 얘는 염색, 그러니까 DNA량은 얘가 2배가 더 많은 거지 얘보다. 그치? 맞지? 그래서 염색체 수는 N이니까 23개지만 염색 분체 수로 따지면 이런 염색체, 이런 염색체가 23개니까 염색 분체로 따지면 46개가 된단 말이야. 염색 분체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염색체 모양을 니네들이 머릿속에 딱 넣어 두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이제 DNA량 변화 있죠? DNA량 변화. 제가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뭐 재미없습니다. 이거 뭐 맨날 했던 내용 니네들 쉬울 거야.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정자하고 난자의 구조 좀 봐주자. 정자의 난자 구조. 자, 11페이지에 정자를 보면은요, 머리가 있는데 염색체 수 23개다. N = 23. 됐지? 23개 있고, 첨체는
가수분해 요소 있습니다. 자, 머리에 이제 첨체가 있어요. 가수분해 요소. 근데 이 첨체에 가수분해 요소가 없어서 불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난자가 있으면 정자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자가 뚫지 못해. 정자가 뚫지 못하는 경우는 인공적으로 정자 뽑아내고 난자 뽑아내서 직접 주입해 줍니다. 그래서 수정시킨 다음에 발생시켜가지고 몸에다 넣어줍니다. 자, 이런 인공수정. 즉, 이것도 일종의 시험관하기로 볼 수 있겠네. 체외 인공수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체외 인공수정 방법. 자, 어디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 불임이 생기는지 모르는 불임 부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도 있단다. 니네들 그 남자들 몸에서도 자기 정자에 대한 항체가 생긴대. 정말 웃기지 않냐? 자기 정자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니? 그 항체들이 정자에 달라붙어가지고 가지마! 가지마!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정자들이 나가가지고 수정하기 힘들 거 아니냐. 그지?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낮지만 그게 또 불임의 원인이죠. 참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비롭죠? 네. 자, 중편에는요 미토콘드리아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ATP 만들죠. 그 ATP가 바로 누구를 좌우 운동하는 거야. 이렇게 흔들게 해주느냐면 바로 저겁니다. 그 편모라는 꼬리 있죠. 꼬리는요 여러분들 기다란 단백질들이 모여가지고 생긴 기다란 단백질들이 있어. 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좌우 운동을 하는 거야. 단백질로 만들어진 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지? 그때 ATP가 필요한 거고. 이때 정자가 역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단당류가 있어야 되는데 단당류 미토콘드리아에서 쓰는 단당류 있잖아. 특이하게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을 써요.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을 씁니다. 그래서 정액 성분도 과당이 좀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성을 획득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자들이. 그러니까 정자가 과당이 있어야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기 때문에 운동성이 생긴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자 보시면은요. 역시 난자의 근데 이 난자 조심해야 될 게 말이다. 이것도 난자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배란된 상태 이것도 난자입니다. 제2남모세포로 배란됐는데 그것도 난자래.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어떤 게 진짜 난자인지. 알겠어?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좀 배우긴 배우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게 배란되잖아. 배란되면은 이렇게 방사관이라는 여포세포들이 둘러싸여 있는 방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투명대라는 젤리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제1극체가 있어. 제1극체 있고 이게 제2남모세포. 그래서 보통 배란된 얘를 난자라고 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림 보면은요, 이 난자를 요거로 좀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N자리.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요렇게 제2극체가 3개 붙어 있으면 이건 난세포인 거고 하나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제2남모세포로 보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걸 난자라고 할 수도 있고 요걸 난자라도 할 수 있다. 알겠지? 근데 배란된 난자는 이런 형태다라는 거. 어차피 다음 강에서 이제 이 과정을 자세히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그 외막 좀 봐봐. 세포질에는 당연히 난황이 많이 들어있다. 난황은 다른 말로 세포질, 영양물질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뭐 난자가 정자 비해서 뭐 큰 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투명대하고 방사관인데 방사관은 여포에서 빠져나올 때 여포 세포들이 묻어서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난소에서 이제 촥 배출되잖아, 배란되잖아. 그때 여포 안에서 성숙했다, 여포가 터지면서 나오는 거야. 여포 세포들이 방사관을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보호물질, 보호막이 바로 투명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젤리층,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개념보층,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는데,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죠. 그냥 나름대로 생명의 번식 방법이니까. 하지만 무성생식은 동일한 놈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진화에 불리하고, 유성생식은 암과 수가 만나서 생기기 때문에 진화에 유리하다. 즉 환경에 적응에 유리하다.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넘기면은요, 12페이지에 이제 생식세포 분열 과정 나오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교재가 또 장점이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염색체 모양 똑바로 보란 말이야. 알겠지? 다시 얘기한다. 12페이지에 2번에 생식세포 분열 있지. 염색체 모양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세포죽이 나오는데 내가 아까 세포죽에 간기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간기가 있어. 근데 이건 이제 생물 2에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이제 간기가 있는데 간기가 있고 분열기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 간기를 또 3개로 나눠요. 3개. 뭐냐면
G1기, S기, G2기로 나눠. 분열기를 우리는 또 M기라고 그러고. 이건 생물2에 가서 이제 배워. 그래서 G는 grow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제 갭인데, growth. grow, 성장한다, 생장한다. 세포 생장하고, 그 다음에 S기는 synthesis라고 해서 DNA 복제하는 시기야. 그 다음에 G2기, S기는 DNA 복제 시기, 그 다음에 G2기는 분열 준비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 12페이지의 오른쪽 밑에 보면은 분열기가 M기고, 그 다음에 세포 주기 시작되는 점, 그때가 G1기, 세포 생장도 하고, 그 다음에 S기는 DNA가 복제돼서 DNA 양이 2배가 되는 시기야. 알겠지? G2기는. 그래서 이거는 저거야. 생물2를 하시는 학생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에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또, 몇 번째냐? 그지? 맨 위에 생식 원세포, 정원세포, 난원세포 해서 비교를 잘 해주세요. 비교해 주시는데 니네들 무심코 보지 말고 항상 공부는 어떻게 된다? 이름이 뭔지. 됐지? 그 다음에 염색체 핵상, 염색체 수, 핵상, EN인지 EN. 원래 EN, NN 기억해주고, EN, NN 기억해주고, 알겠지?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름, 염색체 수, 그 다음에 핵상, 그 다음에 염색체 모양. 눈으로 봐. 염색체 모양이 염색 분체가 붙어 있는지, 상동 염색체가 떨어졌는지. 알겠지? 중요한 거는 상동 염색체가 떨어진다. 상동 염색체가 2개인데 떨어지면 둘에서 EN에서 N이 된다라는 거. 감수체 1분열. 이거 하나 명심해줘. 감수체 1분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다시 얘기할게. EN에서 N 되는 게 감수분열인데 몇 분열에서 EN에서 N 된다고? 감수체 1분열. 1분열이 2개가 솔로가 되는 거지. 둘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둘이 이렇게 찢어졌어. 헤어져. 싫어! 접합했다가 찢어져! 알겠지? 그랬더니 친구랑 떼어놨더니 말라버렸어. 여위였어. 자, 이렇게 염색 분체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뭐 증식기에 나타나는 세포 분열의 특징 설명하라고 그러고, 세포 염색체 수가 반으로 감소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런 거 물어보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몇 번 풀어볼까? 좀 몇 문제 풀어본 다음에 끝내도록 하자. 17페이지에 14번 봐봐. 갑자기 정자가 땡기네. 자, 14번 보세요. A에는 가수분해 요소, 맞지? 첨체라고 그래. B에는 염색체 수 23개다. 23개. N=23. N=23. C에는 중심립 된 그램 쳐라. 요게 뭘 만드냐면 편모를 만들어. 편모라는 꼬리를 만드는데 중심립. 요것도 생물2에 가서 이제 세포 소기관을 배우면 자세히 알게 됩니다. 중심립. 거기다 뭐라고 써줘? 편모 생성에 관여한다. 됐지? 2가 편모고 2가 편모. 그래서 운동기관이야. 난자에 접근하는 데 쓰인다. 그 다음에 4번에 뒤에는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양분이 들어있다.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양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죠.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고 양분도 약간 있긴 있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정자가 만들어졌을 때 운동성이 없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에 양분이 없기 때문에 ATP가 안 만들어서 운동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성을 획득한다는 얘기는 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D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 E는 편모, 꼬리고 운동기관이고, 그 다음에 C는 중심립이 편모 만들고, 그 다음에 B는 핵이 있으니까 23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첨체, 머리 부분은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생물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 게 말이다. 꼭 이렇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연구는 또 뒤집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또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상당히 그 개연성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픈된 마인드로 생물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또는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딱딱 잘라가지고 요렇게만 딱 되고 요렇게는 안 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또 생물이야. 그래서 상당히 생물 공부하는 데서는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하세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하이탑 이 텍스트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거,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공부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실제로 이런 거, 그럴 필요 없어요. 내신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 왕이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 하이탑에 있는 개념 문제, 개념 활용 문제, 개념 심화 문제도 하이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하이탑 내용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수능 문제는 당연히 수능은 교과서니까 교과서에 철저하게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거고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냈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또 내기 때문에 기출 문제라든가 교과서 거기다가 이번에는 EBS 알제, EBS 교재들 가지고 니네들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논구술 심화 문제는 이거 가지고 사실 이거 가지고도 부족은 해. 오케이? 그래서 뭐 일반 생물학 수준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하기는 좀 벅차니까 그거보다 약간 한 단계 미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생물 교재로 하는 거야. 그래서 생물 1 교재보다는 생물 2 교재가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이탑이 알겠냐? 생물원은 이건 사실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의학 백과사전을 공부하는 게 더 쉬워. 그러면 생물원 의학 백과사전 공부하면 다 의사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쉽게 더 심하게 된 걸 공부하려면 의학사적 있지? 그걸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도 좀 때에 따라서 맞을 수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수능만큼은 틀리다인 공인된 걸 가지고 낸다, 알겠지? 그래서 개념은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야. 한 문제만 더 풀고 그 다음에 이번 강을 마치도록 할게. 왜냐고? 내가 힘들어. 알겠지? 자, 19페이지에 4번 봐봐. 19페이지에 4번. 아니다.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더 풀래. 마음이 바뀌었어. 왜냐고? 내가 좀 변덕스러워. 자, 4번 보면요. 19페이지에 4번 보면 기억. 정원세포에서 정자가 될 때까지 2회의 핵분열을 거친다라고 나오네요. 자, 2회의 핵분열이라는 게 뭐냐면 감수 제1분열, 감수 제2분열이야. 왜냐면 감수 제1분열에서도 핵도 분열해. 감수 제2분열에서도 핵 분열해. 그러니까 핵 분열하고 세포질 분열하고 핵 분열하고 세포질 분열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세포 분열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핵과 세포질 둘 다 분열되는 거야. 알겠지? 니은. 감수 분열이 진행될수록 세포는 세정관 안쪽으로 이동한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지. 그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디귿. 제일정모세포의 염색체 수와 DNA량은 정원세포의 2배다. 제일정모세포가 핵상 2N이지. 그 다음에 DNA량은 염색체수 제일정모 정원세포 염색체수 똑같네. 23개 23개. DNA량은 얘가 더 많고 제일정모가. 그럼 말도 안 되는구나. 제일정모세포의 염색체수하고 정원세포 염색체수는 같습니다. 알겠지? DNA량은 제일정모가 복제가 됐기 때문에 2배가 더 많다고 할지라도. 알겠지? 그 다음에 리을. 제일정모세포로부터 형성된 4개의 정자는 동일한 유전자 구성을 가진다. 제일정모세포로부터 형성된 4개의 정자? 이게 동일한 유전자 구성을 하니? 여기 봐봐. 얘가 대립전자가 분명히 있어. 이쪽 거 아빠가 준 거, 이쪽 거 엄마가 준 거면 이거 다르다.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유전자 있어. 그러니까 얘하고 떨어졌을 때 대립전자가 떨어진 거고 얘가 일로 간 거고 얘가 일로 갔으니까 얘하고 다르지. 라지, 스몰 A지. 여긴 스몰 A가 할지라도 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자는 다 같을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정자가 다 같다면은 니네들 태어나는 애들이 똑같은 애들 태어날 거 아니야. 근데 다 다릅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교차라는 개념까지 하면은 나올 수 있는 정자의 종류는 무한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절대로 형제가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리얼은. 알겠지? 오케이. 넘겨라. 이번엔 정자 만드는 거였으니까 이제 난자 만드는 것도 하나만 하고 풀어줘야지. 공평하게 해야지. 형평성 있게, 그지? 남녀 평등. 자, 우리들의 교재 20페이지에 5번. 자, 다음 그림은 사람의 난원세포가 수정단이 되기까지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re you ready now? 자, 난원세포에서 이제 제일나무세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일나무세포 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좋네요. 자, 여자아이의 여포에 들어있는 세포 염색체수. 여자의 여포에 들어있는 세포 염색체수. 여포 안에 누가 들어있어? 그렇지. 제일나무세포가 들어있는 거야. 알겠어? 제일나무세포. 그럼 제일나무세포, 야, 핵상 쏘줘봐. 빨리 쏘! 안 쏘면 달려간다. 자, 난원세포 2N, 제일나무세포 2N입니다. 그리고 제일나무세포는 N이고 수정란은 2N이네요. 네, 수정란 2N. 그러면 여포에 들어있는 건 제일나무니까 2N이니까 46개. 됐지? 오케이. 난자 형성 과정에서 감수 제2분열은 수란관에서 완료된다.
감수 제2분열은 잘 들어. 배란된 놈이 누구냐면 제2난모야. 그리고 나서 수정되는 장소가 수란관이지. 배란되는 장소가 수란관이니까. 알겠지? 오케이.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 더 쉬워지겠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 더 쉬워져. 제2난모 세포와 정자 염색체 수. 제2난모는 N이고 정자도 N이니까 염색체 수는 똑같아. 염색체 수는 똑같지만 염색 분체 수는 달라. 왜 염색체 거기 그림 그려봐. 빨리. 그림 그리면 칭찬해 줄게. 아이고 이뻐라. 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2난모 세포는 염색 분체로 4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자는 23개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5번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생식주기, 여성의 생식주기 해가지고 수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배우고 나면은 좀 더 쉬워지겠네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암기 있잖아, 암기. 암기가 우선이냐, 이해가 우선이냐, 뭐 이걸 많이 지금 논란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친절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은사님들이 상당히 좀 슬퍼하시겠구나. 친절이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선생님들하고 친하지 그렇게 표현하기도 좀, 제가 선생님한테 다가가기가, 가까이게 너무 하여간 좀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혼자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모르는 것도 그냥, 외워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겠니? 이해해야지 더 머릿속에 오래 남고 좀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게 왜 이럽니까? 라고 물어보기가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외워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모르는 게, 끝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고요. 이해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해 안 되는 경우는 일단은 이건 무조건 외워라. 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색상이라든가 그래프 꼭 기억해달라. 그러면은 그걸 기억함으로써 다른 것들이 저절로 또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외워주십시오. 알겠죠? 생물이라는 과목의 특성입니다. 모든 걸 다 이해시키고, 외우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제 부탁도 좀 들어주세요. 외워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복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습하면 점수는 나오고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네. 잔소리는 여기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었고요. 이제 다음 강에 이제 여성의 생식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